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시민 제작단 활동을 하고 있는 문경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에는 근대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센터가 2014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난번 방송됐던 고택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작업했던 거는 해양설라라 그래가지고 연평도 조기의 신이라고 불리는 임경업 장군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따라서 연평도를 다녀왔고, 지금까지 20여 년 직장생활 하는 동안 걸어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한 1시간 거리를 아침 출퇴근을 하는데, 걸어가면서 오늘은 문화로 뭐 2번 길, 내일은 뭐 서해로 뭐 몇 번 길 이렇게 다니면서, 요즘 너무 재개발이 너무 심해서요. 그 다니는 길 사이에도 부서지고 없어지는 건물들이 있어서 그런 기록들은 늘 일상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천이라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주도는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고, 인천은 제가 그 몰랐던 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이런 영상 작업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이끌어준 도시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함을 받았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나의 5월 주먹방 이야기는 그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보게 된 그 주먹방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주먹방을 매개체로 해서 올해니까 41년 전, 그 1980년 5월에 도대체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빵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몰랐던 그 이야기들이 무언지 그 광주 현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고요. 일단은 그 주먹빵 소식을 듣고 그 맛을 봐야 제가 뭘 이야기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해놓고서도 별 신경을 안 써서 깜빡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택배 상자를 딱 봤는데 5월 광주에서 보냅니다 라는 글이 딱 떠요. 막 갑자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서 팍 다 꽂혔어요. 5월 광주에서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딱 뚜껑을 열고 빵 봉지를 딱 풀었는데, 그 안에 그 10일간 광주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절절했던 현장의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너무너무 정성 들인, 그리고 아주 그 누런 포장지 거기에 쌓여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광주 시민들의 그런 시간을 살아왔었구나, 41년 전 5월 그날에 그렇게 살았었구나 하는 거를 온몸으로 맛으로 느끼게 됐어요. 누구나 역사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대, 이 근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좀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진실하고 맞닥뜨릴 자신도 없었고, 그런 걸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그래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라도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인 나라도 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광주 분들의 그 알리려고 하는,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 노력에 정말 이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스치듯 들었던 5월 주먹빵,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주문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5월 주먹빵은 어느 날 우연처럼 만나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고 조심스레 열어본 상자 안에선 5월 광주의 아픈 이야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빵 안에는 40년 전 5월 광주에 처절했던 광주 시민들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쉽게 먹어보지 못한 빵. 이건 빵이 아니고 역사였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만 하는 40년 전 광주의 아픈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너무 아프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전시되어 있는 것까지 줄을 섰어요. 신원 파악이 된 사람은 상무관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보관해둔 태극기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 태극기를 방에 덮어주고 시체에 덮어주기도 하고 함경을 데리고 고려 시멘트 사무실로 갔다. 광주 소식을 듣고 내려온 학생이었다. 도청에서 나와 함께 생활을 해온 애였다. 수희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총소리 없이 조용해지면 저 애를 내보내시오. 총소리가 오랫동안 나면 회사복으로 갈아입히고 숨겨주세요. 지금 그 글을 읽고요. 또 이 빵을 맛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빵을 한 가지끔 해서 입에 넣는데 이때의 아픔이 빵을 먹는데도 아픈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가슴이 아파. 그때마다 때마다 이날이 지나면 항상 가슴이 아파. 그때 정말 몰랐잖아. 이게 우리는 정말 몰랐던 거거든요. 가슴 먹먹하게 꾸역꾸역 눈물로 빵을 삼켰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만나러 광주로 향했습니다. 5월 주먹빵을 찾아가는 길엔 파란 하늘과 새하얀 뭉게구름, 황금 들판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5월빵을) 만드는 그곳, 누굴 만나게 될까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년이 올해 5.18 40주년인데요. 사실은 5.18 하면 연상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먹밥입니다. 주먹밥이어서 그 주먹밥은 아무래도 어떤 그 계층들의 조금 나이 드신 분 계층이나 또 지역적으로 여기 유통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광주에 있는 보리를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주먹빵을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주먹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주먹밥 안에는 여러 가지 야채나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는 그 정이라는 게 이제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승화를 시켜서 밥보다는 아직은 젊은 애들은 그 주먹밥에 접근하는 것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빵으로 접목을 해서 그 스콘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스콘에 접목을 해서
우리 가정에서 나는 보리에다가 뭐 느타리, 버섯, 양파, 이런 좋은 채소들을 넣어서 주먹밥을 연상시키는 그런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오리파를 이해해달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뭐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가슴에 파고들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몇 사람이 알더라도 그냥 오리팔 방송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고 떠들기만 해봐야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그렇지만 조그마하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금남로 일대, 그다음에 처음에 조선대학교 조대 운동장에 군인들이 거기서 캠프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하순 가는 내리째 산속에서 인치모식으로 군인들이 있었고, 그러고 강주에서 사평 그쪽으로 하순까지 피신하고 그랬거든요. 학생들 죽인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민하고 같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하순 쪽에 무기고, 탄약고, 털고, 학원, 입시 학원. 그쪽에서 학원하고 나오면 바로 쏴불고 막, 대검으로 찌르고 막 그랬거든요. 끝까지 저항하던 수많은 시민군들이 희생됐다. 5.18이 다른 시민자 국민들이 폭동이라고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매스컴에서는 폭동이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강주는 아예 없애보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는, 학생 시절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누구나 목숨을 걸고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강주 5.18은 폭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봐주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강주 시민이 일어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을. 무거운 걸음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안고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당시 부상을 당하고 구금되어 고문과 옥고를 치른 후 사망하신 분들이 안장된 곳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총을 맞아 사망한 전재수님의 사연에 목이 메어 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현장에서 자주 듣는 임을 위한 행진곡. 1980년 5월 27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중 전라남도도청을 사수하다가 계엄군에게 사살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님과 1978년 말 노동 현장에서 들풀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님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라고 합니다. 윤상원님과 박기순님은 들풀 야학에서 함께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사진 한 장도 없이 봉분도 없이 이곳에 모셔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중 사격이 있어갖고 그때 당시에 난 집에 있었는데 집에 목욕탕에 있었는데 그 목욕탕 안으로 막 총발이 날라왔어요. 총알이 날라오니까 그때 막 이쪽에서 이쪽에 총알이 날라오는데 나는 그냥 엎져서 있다가 좀 멎은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굉장했어요. 그때는 우리 동네 청년들이 한 집에 셋이 살았는데 그 청년들을 뒤로 돌아해갖고 다 쏴서 죽여버리고 그때 당시에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네, 이유 없이 죽이고 또 길 가던 할머니도 죽었고 또 브로커 공장에서 이렇게 브로커 찍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밑으로 총이 날라와서 고환을 맞아가지고 또 아이고. 그런 분도 계셨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었을 수많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 와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5.18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관객분들과 같이 보니까 뭔가 애환이랑 먹먹함이랑 그런 슬픔이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이게 빵을 먹으면서 글씨를 보니까 뭔가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러면서 빵까지 먹으니까 이런 걸 만들면서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다니고 했을 텐데 그런 게 뭔가 느껴졌고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이었어요. 쫓아오는 베르스의 건물이 있으니 네가 저를 뛰어들었다. 이혼실 수 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 무대를 쫓아냈다. 아주머니가 수영 건물 앞까지 바래다. 저는 너무 의미 있고 행복하고 저희가 항상 광주에서 가졌던 문제의식이 광주의 이야기를 광주에서만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광주를 벗어난 사람들과 공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졌었는데 이렇게 정말 이런 독립영화 상영하기 너무나 좋은 그 환경에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이곳에서 5월을 함께 영화를 보고 정말 좋은 이야기 공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5월 이 광주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빚이 있는 건 저기 있죠, 여기에. 이 광주 5월 빵을 이걸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어떤 마음으로 먹었을까.
또 우리가 이 어떤 마음으로 이 5월방을 기억해야 되나. 이 먹으면서도 이게 정말 마음이 먹먹하네요. 지금은 거의가 이 5월에 대해서, 5월 광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없어졌죠. 거의가 지금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근데도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이런 영화나 영화 상영이나 또한 이런 기억하는 어떤 기제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상영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잘 알려지지 않은 그 80년 5월에 그 투쟁의 현장에 있었던 그런 주역들의 여성들인 주역들의 그날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5월 현장에 같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현장에서 같이 끝까지 투쟁을 하려고 했는지 그걸 조금 더 깊이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아직도 드러나고 밝혀지지 않은 얘기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5월방은 정말 목이 메입니다. 네, 그런 주먹밥을 나눠 먹으면서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의 그 심정이 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먹기 아까울 정도의,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었어요, 뜯을 때는. 시외 전화가 끊기고 언론에는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은 사연들. 5월 광주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픈 이야기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날의 진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5월 광주를 기억하는 일,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사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지 않고요. 일단은 물론 그 속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달콤한 맛들이 있어요. 재료들 간의 특성이 있으니까 일단 소보루 빵이니까 이제 옥수수 맛도 나고요. 다만 그 사연을 먹는 빵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아프다, 막 눈물 난다. 여기서 드셨을 때도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우셨거든요. 뭐 도저히 못 먹게 삼킬 수가 없다. 이제 나중에 되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빵 안에는 그 이제 광주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밀도 들어가 있고 보리도 들어가 있고 뭐 느타리, 버섯, 뭐 여러 가지 곡물들이. 그래서 뭐 광주의 역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 사연들을 좀 같이 공감하실 분들, 그리고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주문해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한 청년이 자기 뒷주머니 속에 주소와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항상 나는 넣고 다닌다. 왜냐하면 내가 죽게 되더라도, 언제 죽게 되더라도 내 그 송장이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그거라도 전달되길 바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과연 무엇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서 집을 나와서 그 자리에 그렇게 그 계엄군 총칼 앞에 맞서게 됐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막 너무너무 울컥한.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물론 일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모르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같은 시간대를 일상적으로 너무 평온하게 보냈다는 거.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광주 현지를 안 찾아가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저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광주를 다녀오고 사실 이걸 하는데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많은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거기 담당 선임님께서 혹시 그러면 이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여성 영화가 지금 광주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인천 지역에서도 상영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봐서 저는 앞뒤도 생각 안 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 영화가 그 김경자 여성 감독님이 제작을 했고 여성의 시점에서 그리고 여성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주먹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거를 처음으로 그 김경자 감독님께서 여성의 부분에서 5.18을 다뤘어요. 정말 새로운 시각이었고 정말 이걸 알려야 되겠다.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것도 좋지만 직접 이제 맛으로 광주의 그 사연들을 좀 경험해 보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 영화 다 끝나고 이제 빵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막 이렇게 모여 이야기도 하고 다들 되게 아프다, 너무 몰랐어서 미안하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빵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 좀 소박한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광주의 이야기네 이렇게 스쳐 지나버리지 마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정말 아픔이 일어나는 것도 많고 사고도 많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고 내 이웃의 일이고 가족의 일이라는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앞으로 사회에 아픈 그런 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외면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하면 인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놓치지 않고 기록을 남기고 싶고 하고 싶고요. 제 작은 활동이, 작은 걸음이 훗날 누군가에게 이 시대를 살았던 어느 누군가가 참 정말 열심히 구석구석 잘도 기록해 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료를 찾을 수 있구나. 이런 앞으로도 정말 그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냥 제 일상처럼 늘 열심히 묵묵히 기록해 나가겠습니다.